23세의 에린은 어린 시절부터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아버지, 병호 씨는 그녀의 죽음을 보상하고 딸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병호 씨는 재능 있는 사업가입니다. 졸업 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았고 30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1,000,000를 벌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 후 그의 재산은 몇 배나 늘어났고 그는 사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호 씨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딸을 직접 키울 수가 없었다. 에린은 항상 그녀를 애지중지해주는 하인과 집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노동이나 돈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에린은 성인이 되자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번 돈을 호사스럽게 쓰고 즐기는 방법만 알았습니다. 그녀가 한번 쇼핑하러 가는 데 드는 비용은 직장인의 한 달 봉급만큼이나 든다. 그녀는 쇼핑에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하거나 가장 비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호 씨는 딸에게 여러 번 조언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법만 아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에린을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사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딸의 삶도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추운 2월 밤, 병호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살고 평생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에린은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제 오랜 파트너인 대현 씨의 아들인 콱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 두 사람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철수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전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억지로 그런 생각을 했고 몹시 화가 났지만 즉시 항의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병호 씨는 그녀가 동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즉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소를 빌렸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상류 계층에 속해 있었으며 이 행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호 씨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곧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딸은 결혼식 직전에 실종되었습니다. 철수의 아버지 대현 씨는 분노하며 말했다. 병호 선생님, 당신 딸이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병호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딸이 온 도시 앞에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에린이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혼란에 전혀 무관심했다. 그녀는 결혼식에 가는 대신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병호 씨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빠는 긴 출장을 가실 텐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모든 신용카드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외딴 시골에 집도 사들였어요. 경비원이 데려다 줄 거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에리는 방금 들은 말이 믿을 수 없어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저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지만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가는 8시간의 여행 동안 그녀는 망명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가 작고 오래된 집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농담이에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짐을 내려놓고 돌아섰고 그녀를 낯선 곳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에리는 낙담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안은 바깥보다 더 초라했다. 가구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이빨이 곳곳에 드러났다. 그녀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말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허함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을 직접 청소해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쳐서 약간의 물만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내일 누군가가 나타나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리는 밤새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느라 온몸이 아팠기에 느긋하게 눈을 떴다. 누구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기 서 있는 70세 정도의 늙은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손에 작은 고리 버들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은빛 머리카락을 등 뒤로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 부인입니다. 저는 집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에리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 시골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빵 한 덩이, 계란 몇 개, 우유 한 병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말했고, 이전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당황했다. 보라 부인은 집에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를 했잖아. 그렇지. 잘 됐어. 여기 생활은 도시 생활과 달라. 모든 걸 스스로 처리해야 해. 에리는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라 부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생각이야. 우체국에서 우편 배달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한번 시도해봐. 에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벌의 딸로 전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우편물 배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렸고 그녀는 스스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체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보라 부인은 미소 지었다. 하이 씨는 정말 친절해요. 가자. 에리는 자신이 직원 몇 명만 일하는 작은 우체국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우편 유니폼을 입은 키 큰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국장 은석 삼촌입니다. 새로 오셨나요? 네. 취직을 하고 싶어요. 에리는 여전히 약간 주저하면서 말했다. 은석 삼촌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라 부인이 잘할 거라고 확신하는 말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렇게 빨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에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간소한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우편물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약간은 설렘도 느꼈다. 그녀의 일은 집집마다 다니며 편지를 배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서투르게 행동해서 편지를 도랑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새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한 노부인은 손에 뜨거운 아니스 케이크 한 꾸러미를 쥐어주셨습니다. 먹어, 아들아. 날씨가 너무 춥고 일찍 출근해서 피곤하겠지. 에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먼 들판부터 작은 골목길까지 마을 곳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는 점차 이곳 생활의 속도에 익숙해졌고 더욱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에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의 각 집마다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에 익숙했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걷는 것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어서 몸이 떨렸다. 그녀는 작은 골목을 지나다가 갑자기 오래된 집 앞에 멈췄다. 정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우편물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그때 안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매우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에리는 썩은 문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어둡고 지저분했다. 바닥에는 맥주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5살쯤 된 어린 소녀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기야, 왜 그래? 그녀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 아이는 놀라서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오래전에 떠나 계셨어요. 너무 배고파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작은 손은 찢어진 셔츠를 움켜쥐었다. 에린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그녀는 마른 아이를 보고 그가 여러 날 동안 굶주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어린 소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마치 다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에린은 밖으로 나가면서 아기를 위로하며 걸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친절한 이웃인 모라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보라 여사는 에린이 아기를 안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이 꼬마 채원이 은경이 자식이 아니었어. 에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엄마는 어디에 있나요? 나는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라 부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은경은 파티를 좋아하는 여자예요. 낯선 남자들과 하루 종일 어울리죠. 아이를 두고 일주일 내내 외출한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에린이가 꽉 쥐었다. 타이는 분노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 아기는 이렇게 버려질 만큼 너무 어리다. 보라 부인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 채원은 매우 비참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으면 조만간 그녀는 고아원에 보내질 것입니다. 에린은 팔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은 더러웠지만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반짝였다. 나는 그녀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보라 부인은 그녀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것을 입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에린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베이비 채원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느꼈다. 일종의 연결이었다. 에린은 베이비 채원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키가 크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를 보이는 젊은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서장 기태입니다. 무엇을 보고하고 싶으신가요? 에린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기태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원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를 위탁보호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베이비 채원은 아직 어려서 일반 보육원에 보낼 자격이 없어요. 기태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아기가 정말 걱정된다면 우리가 조사하는 동안 임시 입양을 신청하면 돼. 에린은 깜짝 놀랐다. 입양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 채원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강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알았어요. 제가 아기를 돌보겠습니다. 기태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절차를 완료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날, 에린은 공식적으로 아기 채원의 임시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사치스럽게 돈을 쓰는 것만 아는 이기적인 에린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안기태 경찰서장이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임시 보호 절차를 마친 에린은 아기 채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순진한 아이를 바라보던 그녀는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아기 채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살았던 집은 호화로운 빌라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다. 언니, 제가 여기서 영원히 언니와 함께 있어도 될까요? 꼬마 채원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에리는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당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기 채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에리는 아이를 돌본 적이 없었다. 요리하는 법도 모르고 위로하는 법도 모르고 채원을 제대로 돌보는 법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채원이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요리 못해. 저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에린이 대답했다. 채원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린이 웃었다. 5살짜리 아이가 요리를 돕는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원의 간단한 지시로 그녀는 점차 간단한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녀는 우체국에서 계속 일해야 했고, 이제 돌봐야 할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이 더 이상 자신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리는 유치원에서 채원을 데리러 가던 중 우연히 경찰서장 기태를 만난다. 안녕하세요. 채원은 잘 지내시죠? 그는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정말 예에 바르고 제가 그녀를 돌본 이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에린이 대답했다. 기태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모르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에린은 당황했지만 그의 칭찬에 마음은 기뻤다. 그 이후로 기태는 자주 그녀를 찾아왔고 가끔은 울타리를 고치는 걸 돕기도 하고 가끔은 채원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점차적으로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에린이 채원을 잠재우고 있을 때 문에서 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자신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채원의 친어머니, 은경이에요. 은경은 몹시 수척해 보였고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내 딸을 훔친 사람이 바로 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에리는 침착하게 난 누구도 훔친 게 아니야. 그냥 너가 버린 채원을 돌봐준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다. 은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돈이 필요해. 그 여자를 줘. 이때 에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채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단지 딸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진짜 집이 필요합니다. 은경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했을 때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춰. 에린이 뒤돌아보니 기태와 다른 경찰 2명이 이미 와 있었다. 은경 씨,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버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경찰서로 데려갈 것입니다. 은경은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끌려가는 동안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돌아올게요.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은경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에린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기태는 살며시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작은 채원이 너를 보호할 거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은경이 체포된 후, 에린과 아기 채원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시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법원 판결이 없다면 채원은 여전히 위탁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 에린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기태는 퇴근 후 집에 들렀다. 그는 채원에게 줄 빵 한 봉지와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을 보고 에린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채원이 잠이 든 후, 채원과 기태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채원을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기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눈을 흘겼다. 처음으로 데려온 날부터 내가 엄마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걸 봤어. 채원을 걱정했을 뿐만 아니라 채원을 위해 스스로를 바꿨어. 네가 아니었다면 채원을 더 잘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너는 정말 변했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돈 쓰는 법만 알던 어린 소녀에서 이제는 버려진 아이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채원이를 위해 입양 절차를 밟을게요 라고 결심했다. 기태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린은 자신이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많은 서류 작업을 해야 했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마을 사람들의 소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저 어머니가 되는 기분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가? 그 말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작은 채원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보라 부인은 항상 그녀를 지지해주는 분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소문이 당신의 결심을 흔들지 않도록 하세요. 기태 역시 늘 그녀 곁에서 그녀를 도와주었다. 점점 그녀는 가십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채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뿐이다. 재판 당일, 에린은 너무 긴장해서 전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채원의 손을 꽉 잡았다. 판사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엄격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정말 채원아를 입양하고 싶어요. 에린은 침을 삼키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합니다. 아기 채원에게 집이 필요하고 저는 그녀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판사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은 그녀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녀의 정신건강을 평가한 후 그녀에게 아기 채원의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린은 가슴이 터질 듯한 기분에 몸을 돌려 채원을 꼭 껴안았다. 오늘부터 채원은 공식적으로 내 딸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와 딸이 침대에 앉아 이야기책을 읽고 있을 때 채원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에린은 깜짝 놀랐다.
아기가 그녀를 그렇게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갑자기 떨어졌다. 나야, 내 딸이야.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채원이를 정식으로 입양한 후부터 에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채원을 돌보고 올바른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지금처럼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지난날 그녀는 한때 뒤에 남겨졌지만 이제 그녀에게 돌아온다. 그날 아침 에린이 채원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그녀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를 놀라게 한 남자가 내렸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병호 씨였다. 그는 거기 서 있었고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독립하게 한 후로 몇 달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쉰 목소리로 부드럽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꼬마 채원이 그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부드럽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아빠, 그 작은 집에는 아버지와 딸이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처럼 호화로운 소파도 비싼 컵도 없었다. 그저 간소한 나무 테이블과 뜨거운 차 2잔, 그리고 어린 소녀가 양어머니에게 기대어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만 있을 뿐이었다. 병호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딸을 바라보았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에린은 후회하는 기색 없이 미소 지었다. 내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아기 채원을 바라보기 위해 멈췄다. 아빠도 당신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내 아이처럼 사랑합니다. 병호 씨는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변했구나. 에린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전에는 결코 없었던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너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 에린은 깜짝 놀랐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팔을 꽉 껴안고 있는 어린 채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마치 자신을 뒤에 남겨둘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다시 재산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녀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병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돈을 쓰는 법만 알았을 뿐 감사하는 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독립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내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틀렸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 없어요. 아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돼요. 병호 씨는 딸을 바라보다가 아기 채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러 다가갔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에린이 물었어요. 아빠가 공식적으로 베이비 채원을 입양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도와줄 거야. 채원은 다시는 당신과 헤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에린이 목이 메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의 몇 주 후. 병호 선생님의 도움으로 채원아기의 입양이 완전히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채원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린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돈을 낭비하던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이자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에린이는 공식적으로 채원을 입양한 뒤부터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삶을 살게 됐다. 그녀는 매일 우편물 배달, 채원 돌보기 등의 일을 하며 전에 없던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와 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집수리를 돕고 베이비 채원과 놀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어줍니다. 그는 결코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한 적이 없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도 감정이 있나요? 어느 날 저녁, 기태가 울타리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고 집을 나서자 보라 부인이 갑자기 그녀 옆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태의 삼촌이 너를 좋아하는 줄 알아. 대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보라 부인은 웃었다. 이 할머니가 모를 것 같아. 네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야?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야? 그게 기태야. 에린은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라 부인의 말은 그녀를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보라 부인과 대화한 후 에린은 기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기태는 딸이 열이 났을 때 직접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이고 채원을 돌봐주기도 했다. 채원은 그녀가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자에게 놀림을 받자 다시 그녀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자 기태가 나타나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친구로서의 걱정인지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아기 채원과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갑자기 대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외모, 날카로운 눈, 예측할 수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에린이냐? 그녀는 물었다. 그렇죠. 당신은 누구세요? 대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기태의 미래의 아내, 채원이에요. 채원의 말은 에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신부. 그녀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다 오해했나? 기태한테 약혼녀가 있어. 게린의 속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감이 솟구쳤다. 아마도 그녀는 그를 정말 좋아했을 것이다. 에린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눈은 그녀 앞에 있는 여자를 향해 활짝 떴다. 기태의 약혼녀.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태에게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아픔을 느꼈다. 채연과 혜선. 그 맞은편에 있는 여자는 성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태도를 지녔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를 면밀히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채연과 혜선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에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채연과 혜선은 빙긋이 웃었다. 기태와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두 집안 모두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채연이 혜선에게 한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채연과 혜선은 작은 집안을 둘러보며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기태산이 너와 그 여자를 돕는 건 알지만 내 입장을 이해해야 해. 오해받지 마. 에린은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채연과 혜선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 나가자 에린은 대문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기태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한 걸까? 그날 저녁, 기태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기 채원을 위해 과일과 우유를 가져왔지만 오늘은 채원이 예전만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채원과 혜선의 모습과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오늘 좀 이상한데 기태가 눈살을 찌푸렸다. 에린은 심호흡을 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결혼하시나요? 기태는 깜짝 놀랐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채원의 미래의 아내가 왔어요. 기태는 눈을 크게 뜬 뒤 웃음을 터뜨렸다. 채원과 혜선은 내 미래의 아내가 아니다. 에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우리 가족이 그것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기태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가족과 그녀의 가족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없었습니다. 에린은 마치 가슴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에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녀가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렸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침묵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기태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은 진심이 가득했다. 에리나, 몰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의무감이나 친절함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숨을 참았다.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의심을 몰아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어린 채원을 돌봐준 모든 시간은 그것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는지 몰랐다. 단지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것만은 알았다. 당신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기다릴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기심이 아닌 화려함이 아닌 사랑을 느꼈다. 진솔하고 단순한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단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태는 이해했다. 그는 지금 당장 대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에리는 아기 채원을 안고 잠재우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경박한 젊은 아가씨에서 어머니, 독립적인 여성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에리는 기태의 정말 좋아해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게 됐다. 그녀가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고 충동적인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기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녀는 사치스럽고 이기적이며 무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기태처럼 성실한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 에리는 보라 부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늙은 여자는 익숙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경험이 가득했다. 아직도 기태 생각 중이야. 보라 부인은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에리는 놀랐다. 알잖아. 물론이죠. 당신의 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두려워하니? 보라 부인이 물었어요. 에리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나는 내가 가치가 없을까봐 두렵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렵습니다. 보라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의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어떻게 사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보라 부인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뀌었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에리는 기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남자는 역 뒤쪽의 황무한 길로 걸어 나갔다. 에리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당신이 저번에 한 말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태는 아무 말도 없이 기다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도 너에게 감정이 있어. 하지만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 나는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아. 기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에리나, 내가 내 과거 때문에 널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강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애.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갑자기 맑아졌다. 나는 당신이 완벽할 것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면 돼요. 그의 말에 그녀는 감동했고,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기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눈을 빛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며 확신을 표했다.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부터 에린과 기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베이비 치언 역시 기태를 무척 사랑해서 종종 기태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실수로 그를 바빠라고 불렀고 그 말은 기태와 에린을 웃게 했지만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이제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행복하네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린의 삶은 점점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 되어간다. 그녀에게는 직장이 있고 아기 채원이 있고 기태가 곁에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에린이 아기 채원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의 집으로 특별한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뜯어 읽고 첫 몇 줄을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채원의 친어머니인 은경 씨는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은경이 딸을 버리고 몇 년째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 채원을 다시 데려가려는 거야. 그녀는 곧바로 기태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갔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진지해졌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에리나. 은경이가 정말 변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법원에서 재고할지도 몰라. 그녀는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채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아요. 하지만 이제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다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해요. 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원이 채원을 친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며칠 후, 에린은 은경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은경이 만나기로 한 마을의 작은 카페로 갔다. 그녀는 들어가자마자 은경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차분해 보였다. 나한테 뭘 원하니? 혜린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은경은 커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을 돌려받고 싶어요. 에린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서야 그녀를 떠올렸어. 수년 동안 그녀를 버렸는데 이제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은경은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다.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녀는 채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매일 밤 그녀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에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채원이 필요 없어. 그냥 채원을 써서 명예를 되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어낸 은경이 웃으며 말했다. 너 똑똑하구나. 그 대답에 에린은 더욱 화가 났다. 당신은 채원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은경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은경은 일어나서 나갔다. 에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찬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채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한 묶음의 서류를 들고 그녀의 집에 찾아왔다. 그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은경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당신 편을 들어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태는 결의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채원이가 나랑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걸 증명해보자. 두 사람은 유리한 증거를 모두 모으기로 계획한다. 채원의 과거 생활 사진, 채원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의 증언, 채원의 학업과 건강에 대한 학교 성적표 등이다. 에리는 이게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에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아기 채원의 손을 꽉 잡았다. 은경은 반대편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당사자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경 씨의 변호사는 그녀가 변화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딸을 돌볼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린의 변호사 차례가 되자 그는 에린이가 아기 채원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스럽고 안정적인 삶, 항상 그녀를 돌보고 보살펴주는 엄마, 진짜 가족. 묻자 어린 채원은 에린의 손을 꽉 잡고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고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증거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채원 씨의 양육권을 에린 씨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고 채원은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녀가 이겼어요. 은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가 나서 떠났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아기 채원이 영원히 은경 곁에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끝나자 기태는 그녀를 언덕 위의 개간지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작은 마을 전체가 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잘 싸웠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그 안에 반짝이는 반지가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에리나, 너는 가족을 찾았구나. 나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길 원하니.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예전에는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진정한 사명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태는 밝게 웃으며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완전한 결말을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태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난 뒤 에린은 마침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하고 사치스러운 젊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돈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이자 어른이 된 여성이며 곧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호 씨를 만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대저택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예전처럼 친숙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고 놀랐다. 에리나, 돌아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를 껴안았다. 아빠,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요. 병호 씨는 깜짝 놀랐다. 홀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랑 결혼할 거야.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요. 전에는 당신이 항상 평온한 소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잘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강하고 유능한 여성을 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내 선택에 정말 만족해요. 병호 씨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더니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신의 결혼식에 가겠습니다. 에리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항상 기다려왔던 수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혼식은 시골의 아름다운 작은 정원에서 열렸고 호사스러운 의식은 거행되지 않았고 상류층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할머니와 그녀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준 이웃들만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그녀의 정려가 된 어린 소녀 채원, 그리고 특히 한때 엄격했지만 마침내 자랑스럽게 딸이 통로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아버지, 병호 왕자. 기태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녀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찼음을 느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실제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부는 신부에게 신랑과 결혼하여 평생 그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의합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자 정원 전체가 박수갈채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꼬마 채원이 달려와 두 사람을 꼭 껴안고 엄마, 아빠 하고 지저귀었다. 그 순간 에리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거려. 결혼 후에도 에리는 우체국에서 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태는 경찰관으로서 항상 작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며 일을 계속한다. 아기 채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품에서 자라며 밝고 행복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행복은 부나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삶의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에린이 아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사랑스러운 새로운 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에린의 이야기는 단순히 소녀의 성장 여정이 아니라 사랑, 책임, 변화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치스러운 삶에 익숙한 젊은 아가씨였던 에린은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났고 독립해서 살아야 했으며 아버지의 보호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어려움은 그녀에게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단순한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기 채원의 등장은 그녀에게 가족이란 혈연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에리는 채원을 낳지 않았지만 채원을 보호하고 숨겨주고 진짜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기태의 사랑은 행복이란 물질적인 것 또는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이해와 교제,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함과 인내심이 있다면 누구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